오늘은 100년도 더 전에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상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동양, 중부, 유럽, 서양이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문명 전체가 좀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상당히 좀 급진적인 생각인데 오늘 저희가 그 1920년 강연 기록을 좀 보면서요. 그 진단이랑 해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역사 분석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뭔가 숨겨진 의미, 뭐랄까 징후적 역사관으로 세상을 봤다는데 과연 어떤 통찰이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슈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이 세 문화권이 아주 다른 정신적 기질을 발전시켜 왔다고 봤습니다. 고대 동양 문화는 이제 그러니까 이씨라고 하죠. 이 개별 의식보다는 좀 더 우주적인 전체랑 연결된 그런 직관적 영성을 중시했어요. 마치 뭐랄까 언어와 내가 그냥 하나인 것처럼 느끼는 그런 상태랄까요? 그 디오니시우스가 말한 닉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실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과 통한다고 봤죠. 아, 나라는 걸 강하게 인식하지 않는 문화였다는 거군요. 그럼 중부 유럽은 좀 달랐나요? 그렇죠. 중부 유럽에서는 점차 나라는 자각이 강해지면서 철학적이고 또 국가적인 사유 이런 게 발달합니다. 피에테나 헤겔 철학처럼 나를 딱 중심으로 놓고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게 또 동양적인 영성이랑 서양적인 이성 사이에서 약간 고민하는 모습도 보여요. 예를 들면 서기 800년경에 그 알쿠인이랑 그리스 철학자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떤 내적 갈등의 징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뭔가 동양과 서양 사이의 다리 역할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럼 서양 문화권은 어떤 특징을 보인다고 했어요? 서양은 이제 지성, 그리고 경제적 사고, 이게 주도하는 문화로 특징 지어집니다. 뭐 휴미나 스펜서 같은 사상가들의 영향 아래서 나라는 존재는 그냥 개별적인 생각이나 감각 정보들의 어떤 묶음, 이 정도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적인 나보다는 그 개별 요소들의 합에 더 주목하는 거예요. 언어도 점점 그냥 외부적인 도구, 약간 갈아입는 옷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경향이 강해지고요.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런데 슈타이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고요. 이런 문화 차이에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사실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긴 한데요. 서양 문화권에는 소위 이랜 시기에 온 존재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이 존재들은 인간 발달 단계보다 좀 앞서서 지구에 개입을 해서 물질주의나 피상성 또는 뭐 강한 민족주의 같은 경향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특히 인간의 그 신진대사 시스템 이쪽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뭐 특정 비밀 결사 같은 조직과 연결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이른 시기에 온 존재들. 그럼 반대로 동양에는 어떤 존재들이 영향을 준다고 봤나요? 동양에는 이제 반대로 뒤처진 존재들이 영향을 준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과거의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현재 발달에는 좀 뒤처진 존재들이죠. 뭐 꿈이나 명상 상태에서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동양 문화를 과거의 영광에 좀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힘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했어요. 그리고 중부 유럽은 이 양쪽의 영향을 다 받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 문화권의 특징이 그냥 역사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영적인 힘들, 이것들의 작용 결과이기도 하다. 뭐 이런 거네요. 슈타이너는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당시 문명이 위기다 이렇게 진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920년대 당시에 이미 동양의 전통적 지혜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중부 유럽의 국가 중심 사고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고 또 서양의 강력한 경제 논리는 너무 강해서 다른 영역을 막 파괴하면서 문명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당시에 막 퍼지던 다윈주의나 유물론, 민족주의 같은 사조들을 바로 이 위기의 징후로 읽은 겁니다. 상당히 좀 비관적인 진단인데 그럼 해결책도 제시했나요? 네, 그가 제시한 핵심 해결책이 바로 삼중적 사회질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신문화 영역, 그러니까 교육,
예술, 종교 같은 거죠. 그리고 법과 정치 영역, 즉 권리나 국가, 마지막으로 경제생활 영역. 이 세 영역이 서로의 논리를 침범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원리에 따라 운영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구상이에요. 괴테 동화에 나오는 순수한 금, 은, 구리 왕처럼 말이죠. 이 셋이 막 섞인 왕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운명이다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국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경고인 셈이죠. 아, 새 영역의 분리와 조화. 그렇군요. 그럼 이 삼중적 사회를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봤을까요? 슈타이너는 무엇보다 새로운 정신과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인간학, 안트로포소피라고 부른 접근인데요. 인간과 세계를 그냥 물질이나 지성만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이면의 영적인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교육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아이들 각자가 가진 어떤 고유한 영적 배경, 카르마 같은 거요. 이걸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을 찾도록 돕는 교육. 이게 미래 사회의 근간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본질을 발현시키는 교육, 그걸 강조했군요. 미래에 대한 예측 같은 것도 있었다고요? 네, 좀 구체적인 예언도 했는데요. 20세기 중반쯤 되면 그리스도가 물질적인 형태가 아니라 에테르체, 그러니까 영적인 형태로 다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그냥 단순한 물질적 존재 이상으로 어떤 우주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이런 새로운 영적 체험이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주장했죠. 네, 오늘 슈타이너의 강연록을 통해서 100년 전 그의 시각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문화를 그냥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더 깊은 정신적 흐름의 표현으로 보고 각 문화권의 특징과 위기를 진단하면서 삼중적 사회 질서라는 대안까지 제시했는데요.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는 분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영적 세계관에 동의하던 안 하던 중요한 점은 그가 각 문화나 사회 영역이 가진 어떤 고유한 심, 또 기질 이런 걸 인정하고 이들의 조화로운 균형을 강조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갈등이나 문제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그런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게 혹시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